이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숨을 쉽니다.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깊은 곳, 안개가 고목에 달라붙고 강물이 느린 기억처럼 흐르는 곳에 현대 문명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길도 없고 시계도 없고 엔진 소리나 빛나는 화면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잎사귀에 부딪히는 빗소리, 젖은 흙에 발이 잠기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타닥거리는 불소리뿐입니다. 이곳은 멘타와이 부족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독화살로 사냥하고 옷 대신 흉터와 문신으로 몸을 장식하며 모든 나무, 모든 동물, 모든 그림자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곳입니다. 외부인에게 이 삶은 원시적이고 심지어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질문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들이 문명에 뒤처진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문명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시간이 멈춘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며 일단 그곳을 보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글이 외부 세계를 지울 때, 멘타와이 영토로의 여정은 지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으로 시작됩니다. 배가 진흙강을 따라 더 깊이 미끄러져 들어갈수록 외부 세계는 더욱 사라집니다. 신호막대가 먼저 사라지고 익숙한 소리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방향 감각마저 사라집니다. 정글은 두껍고 축축하고 숨쉬는 살아있는 벽처럼 애워쌉니다.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고 곤충들은 정정이처럼 윙윙거리며 공기는 나무칩, 연기, 비에 젖은 흙 냄새를 풍깁니다. 멘타와이 사람들에게 이곳은 황야가 아닙니다. 이곳은 집입니다. 강물의 모든 구비마다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나무에는 이름, 영혼, 경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우연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의 고립은 보호입니다. 숲은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며 숲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벌합니다. 멘타와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밤은 가로등이나 시계 없이 오직 불과 본능에 이끌려 르게 찾아옵니다. 어둠 속에서는 이야기가 화면을 대체하고 침묵은 소음보다 더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생존이 서두르지 않고 긴급함이 낯설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정글이 외부 세계를 지울 때 그것은 또한 다른 무언가를 벗겨냅니다. 즉, 현대 생활이 유일한 존재 방식이라는 환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강물 자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맴돕니다. 벽 없는 집, 비밀 없는 삶. 모든 멘타와이. 정착지의 중심에는 나무, 잎이, 그리고 인내심으로 지어진 길고 공동적인 집인 우마가 서 있습니다. 잠긴 문도, 개인 방도, 한 가족과 다른 가족 사이에 명확한 경계도 없습니다. 중앙불에서 나오는 연기는 천장을 검게 물들여 구조를 보존하고 수십 명의 삶이 나란히 펼쳐지는 공간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근처에서 잠을 잡니다. 사냥꾼들은 화살을 갈고 이야기는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현대 세계가 이해하는 프라이버시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드뭅니다. 우마 안에서의 삶은 급진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즉, 생존은 함께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공유됩니다. 모든 식사는 나뉩니다. 모든 문제는 개인이 아닌 그룹에 속합니다. 외부인에게 이러한 친밀함은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길 곳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멘타와이 사람들에게는 노출보다 분리가 더 두렵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취약한 것입니다. 우마는 비나 동물로부터의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에 걸쳐 형성되고 기억, 리듬,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밤이 찾아오고 불이 깜빡일 때 문신한 몸 위로 그림자가 춤추고 집은 사람들과 함께 숨 쉬는 듯합니다. 개인 공간과 디지털 벽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멘타와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오래된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영혼의 지도인 몸. 멘타와의 사람들에게 몸은 숨기거나 패션을 위해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피부에 새겨진 모든 문신은 인간, 자연, 영혼 세계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두운 기하학적 선들은 근육, 뼈, 혈관을 따라 흐르며 인체를 움직이는 신념의 캔버스로 만듭니다. 이 문신들은 가볍게 선택되지 않으며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한 사람이 성장하고 생존하며 공동체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으면서 단계적으로 완성되어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통은 현실입니다. 마취도 주의를 분산시킬 것도 없으며 오직 인내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멘타와의 사람들에게 문신 없는 몸은 미완성이고 보호받지 못하며 심지어 영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이 영혼의 균형을 유지하고 균형이 질병을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몸이 끊임없이 필터링되고 편집되고 비교되는 세상에서 이 믿음은 거의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곳에는 거울 문화도 젊음이나 완벽함에 대한 집착도 없습니다. 주름, 흉터, 나이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됩니다. 멘타와의 노인이 불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의 피부는 어떤 책보다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각 선은 사냥, 상실, 생존, 그리고 조화에 대해 속삭입니다. 그리고 숨 쉴 때마다 문신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불편한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은 오래전에 몸과의 연결을 잃었을 것입니다. 옷이 선택사항이 되고 수치심이 사라질 때 멘타와의 삶에서 옷은 존엄성이나 지위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용적이며 필요할 때 사용되고 필요 없을 때는 무시됩니다. 이곳의 맨살은 취약성이나 도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상임을 의미합니다. 남성, 여성, 아이들은 노출에 개의치 않고 일상생활을 하며 그들의 몸은 패션보다는 노동에 의해 칠해지고 문신되고 흉터가 생기고 형성됩니다. 몸이 숨겨지고 판단되고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문화에서 자란 방문객들에게 이것은 처음에는 깊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불편함, 다른 곳에서 배운 반사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수치심의 언어가 없으면 몸은 중립적이 됩니다. 기능적이고 정직합니다. 멘타와의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그저 피부일 뿐입니다. 덮여 있든 덮여 있지 않든 도덕적 무게를 지니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치심의 부재는 드문 심리적 자유를 만듭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자랍니다. 크기, 모양, 나이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몸은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존중받습니다. 이미지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은 거의 혁명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곳에서는 자신감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상성을 통해 계승됩니다. 비가 내리고 몸이 진흙과 강을 자유롭게 움직일 때 당신은 현대 사회가 옷에 얼마나 많은 감정적 무게를 두는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멘타와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지니지 않습니다. 정복하기 위함이 아닌 생존을 위한 사냥. 멘타와의 사냥꾼이 숲으로 들어설 때 그것은 결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입니다. 독화살은 수세대에 걸친 시행착오와 기억을 통해서만 알려진 특정 식물에서 추출한 수액으로 조심스럽게 준비됩니다. 모든 움직임은 조용하고 신중하며 존중심이 가득합니다. 목표는 지배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며 결코 그 이상은 아닙니다. 과잉에서 오는 스릴도 낭비에서 오는 자부심도 없습니다. 숲은 제공하지만 또한 지켜봅니다. 동물들에게는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영혼은 인정받으며
그들의 삶은 공동체의 생존에 녹아듭니다. 사냥 여행은 노동만큼이나 배움의 과정입니다. 어린 소년들은 어른들 뒤를 따르며 지시가 아닌 관찰을 통해 배웁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를 읽는 법, 빗속에서 발소리를 듣는 법, 숲이 거부할 때를 감지하는 법. 성공은 공유되며 결코 독점되지 않습니다. 고기가 우마로 돌아오면 그것은 모두의 것입니다. 냉동고도, 비축물도, 사재기도 없습니다. 음식은 신뢰처럼 환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풍요는 종종 불안, 경쟁, 고립을 낳습니다. 이곳에서는 희소성이 협력을 만들어냅니다. 식사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맛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손들이 함께 공유된 접시로 향할 때 이곳에서의 생존은 개인의 성취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맛 없는 음식, 의미 가득한 식사. 멘타와이족의 식사는 현대 요리처럼 감각을 자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먼 땅에서 거래되는 향신료도, 과도하게 수확된 소금도, 즐거움을 위해 첨가된 단맛도 없습니다. 이곳의 음식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정직합니다. 인내심 있는 노동으로 야자수에서 추출한 사고는 일상 생존의 근간을 이룹니다. 사냥으로 얻은 고기는 모닥불에 구워지고, 때로는 삶아지고, 때로는 훈제되며 항상 함께 나눕니다. 개인 접시나 몫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곳에서 같은 속도로 함께 먹습니다. 배고픔은 공동으로 이해됩니다. 만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인에게는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멘타와이족에게는 깊은 정서적 무게를 지닙니다. 식사는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입니다. 대화는 웃음, 침묵, 그리고 불꽃 튀는 소리에 의해 끊기며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옆에서 식사하며 가르침 없이 이야기를 흡수합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혼자 먹지 않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식사는 종종 두르고 산만하며 화면 앞에서 소비됩니다. 이곳에서 음식은 존재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부족함조차 존엄성을 지닙니다. 음식이 제한될 때 그것은 논쟁 없이 공평하게 나뉩니다. 나누는 행위는 받은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의식은 법이나 계약보다 더 강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밤이 찾아오고 배가 적당히 채워지면 우마, 전통 가옥에는 조용한 평온이 퍼집니다. 그 순간 이곳의 영양은 칼로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속감으로 측정됩니다. 고통은 통과, 의뢰이지, 벌이 아니다. 멘타와이족 사이에서 고통은 두려워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으로 이해됩니다. 문신부터 치아, 성형, 전통 치유에 이르기까지 육체적 고통은 온전해지는 과정에 엮여 있습니다. 멸균된 벽 뒤에 숨겨진 진료소도, 불편함을 즉시 잠재울 약도 없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샤먼들은 행동하기 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몸, 영혼, 그리고 숲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읽습니다. 치유의식에는 주문 외우기, 연기, 약초, 그리고 인내가 포함됩니다. 고통은 공개적으로 인정되며 결코 극화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침착하게 견디는 것은 약점이 아닌 강함으로 여겨집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당황하지 않고 불편함에 맞서는 것을 보며 자라며 고통은 지나가지만 인격은 남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관점은 몸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만듭니다. 고통을 실패로 보는 대신 그것은 소통이 됩니다. 무언가가 불균형합니다. 무언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불편함이 어떤 것을 가르치기도 전에 종종 무감각해집니다. 이곳에서는 그것이 말하도록 허용됩니다. 그것이 고통을 미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존중된다는 의미입니다. 멘타와이족 사람이 고통스러운 의식에서 벗어날 때 박수도 축하도 없습니다. 오직 조용한 인정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배웠습니다. 당신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불편한 성찰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여 회복력을 잃었는가? 정글에서는 통제에 대한 환상이 없습니다. 숲의 아이들, 삶의 학생들. 멘타와이족 아이들은 알람 시계나 교실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걸을 수 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숲은 그들의 스승이 되고 호기심은 그들의 안내자가 됩니다. 그들은 규칙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따라하고 참여함으로써 배웁니다. 아이는 강가에 조용히 서서 낚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진흙 속 발자국을 따라가며 사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일찍이 신뢰받음으로써 책임을 배웁니다.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 사이에 명확한 경계는 없으며 오직 기술과 인식이 점진적으로 깊어질 뿐입니다. 실수는 예상되며 심지어 환영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혹하게 벌하지 않습니다. 숲 자체가 온화하거나 가혹한 결과를 제공하며 아이들은 그것을 빠르게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놀이와 생존은 매끄럽게 섞입니다. 게임에는 나무 오르기, 통나무 위 균형 잡기, 자연의 조각들로 도구 만들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신감은 비교나 경쟁 없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성적도, 순위도 특별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아이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기여로 측정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린 시절은 종종 서두르고 구조화되며 끊임없이 감시됩니다. 이곳에서는 유동적이고 인내심이 있으며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타와이족 아이들이 정글을 쉽게 웃으며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보호받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함에 갇혀 있는가? 결코 쓰여지지 않지만 결코 깨지지 않는 규칙들. 멘타와이 사회에는 경찰서가 없습니다. 법원도 없습니다. 감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조용한 힘으로 존재합니다. 이곳의 규칙은 보이지 않으며 강제가 아닌 관찰과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그것들은 숲, 영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존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정 나무는 결코 베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동물은 결코 사냥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행동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균형은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곳의 수치심은 공개적이거나 굴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적입니다. 누군가 불문율을 위반할 때 반응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입니다. 어른들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공동체는 조정됩니다. 조화가 회복됩니다. 이 시스템은 생존이 신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배신은 명성 이상을 위협합니다. 그것은 생명 자체를 위협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뢰가 약화됨에 따라 법률이 증가합니다. 이곳에서는 연결이 강하게 유지됨으로 더 적은 규칙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땅은 소유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보살핌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많은 갈등의 원인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거합니다. 이 조용한 질서가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은 통치와 통제에 대해 우리가 가정하는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아마도 규칙은 더 강해지기 위해 더 시끄러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멘타와이 정글에서 권위는 제복을 입지 않습니다. 멘타와이 정글을 떠나는 것은 더 빠르고 시끄러운 세상으로 다시 발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침묵은 사라지고 일정은 돌아오며 시간은 다시 한번 앞으로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당신의 눈 뒤에 남습니다. 느리고 의도적이며 과도함 없이 살아간 삶의 기억입니다. 멘타와이족은 우리에게 발전이 항상 더 빨리 움직이거나 더 많이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완전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정이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우리 행성에 숨겨진 면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